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장자의 생각을 담아 완성한 김범준의 50에 읽는 장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떠나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시점이면서 또 다른 절반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고비입니다. 이제 장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왔는가? 그리고 이제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요임금과 허유의 이야기는 50의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임금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요임금에게 허유는 말합니다. 이름은 실체의 손님일 뿐, 내가 왜 이름을 위해 왕을 하겠는가? 허유는 지위와 명예를 실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쫓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50이 되도록 명함을 들이밀며 그 위에 적힌 책임과 지위를 자기 가치로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빼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높은 자리가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나를 고립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삼가고 목소리를 높이기를 자제하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타인을 억누르려 할 때 우리의 관계는 냉랭해지고 가족조차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50은 스스로를 낮추어야 비로소 존중받는 나이입니다.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큰 나무의 비유는 우리를 깊게 위로합니다. 해자는 말합니다. 저 나무는 울퉁불퉁하고 쓸모가 없다. 그러자 장자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늘을 만들고 쉬게 해주고 도끼에도 찍히지 않는 나무, 그것이 어찌 쓸모없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세상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50의 삶은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쓸모가 없어도 괜찮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쓸모없는 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걷는 산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순간들. 장자는 이 시간을 소요, 즉 목적 없이 자유롭게 노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50 이후의 삶은 바로 이 소요에서 시작됩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온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했습니까? 직장에서 비교당하고 가정에서 오해받고 나 스스로조차 나를 끝없이 판단하며 평범한 하루를 지옥처럼 만든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옳고 그름도 변한다.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릴 수 있고 오늘 틀렸던 것이 내일은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시비비를 멈추어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잘한 일을 시기하고 남의 작은 흠을 크게 확대하며 자기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외롭고 더 불안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50은 비교의 습관과 이별해야 할 나이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얕잡아 볼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속도와 시간으로 흐르니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름을 내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권유가 아니라 불필요한 시기를 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조용히 베푸는 사람,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바로 이런 태도에서 편안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장자는 50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음은 맑게, 기운은 넓게,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말고 너무 깊게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애쓰지 않을 때 더 잘 굴러가고 마음이 가벼울 때 길이 보입니다. 또 장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잃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나를 찾는 법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신도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발이 하나 잘린 신도가가 스승 밑에서 19년을 배우며 깨달은 것은 단 하나. 스승은 그의 부족함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지 않는 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오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일에서의 실패, 관계에서의 아픔,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들. 하지만 장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상처 하나로 무너지지 말라. 진정한 도는 작은 상처쯤은 넘어설 수 있다. 50은 다시 일어서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지나온 모든 흔들림이 이제는 나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50의 삶은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비우고 이름을 내려놓고 판단을 멈추고 마음을 맑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장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나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찾는다는 말, 우리는 그 뜻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는 엉망이 되고 말을 잘하면 관계가 편해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듣는 귀에 빼앗깁니다. 말만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판단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장자가 말한 삶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판단의 경험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약점은 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자가 극찬했던 신도가의 스승처럼 필요 없는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장자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삶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세상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타인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꿈꾼 세계는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를 지탱하고 파도 같은 인생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엉뚱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검증된 스승, 장자에게 의지해보라는 그의 메시지는 50 이후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몹쓸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의 생각을 듣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위나라의 못생긴 남자 에테타가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존재만으로 옳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단순한 태도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비난받아 온 마음이 그 앞에서는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바꾸려 애쓰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지 말라. 관계의 어른스러움은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50이 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갈등은 줄고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에게 저절로 마음을 엽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관계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타인을 고치기보다 먼저 나를 고치고 비우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공자조차 제자 아내의 깨달음을 듣고 내 뒤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기꺼이 배우려는 겸손,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50이 되면 그동안의 노력과 경력이 빛을 잃는 느낌이 들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채운 것만큼 내려놓아야 다음 인생이 시작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50 이후의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겸손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아는 척을 줄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삶은 덜 알고 더 이해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핵심은 상대에게 기대를 들이밀고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몰아붙이는 태도입니다. 장자의 혼돈 이야기처럼 선의로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를 파괴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뚫어주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편함을 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약자에게도 후배에게도 편안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는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나옵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스스로를 고칠 시기이기보다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 시기입니다. 여백을 만들고 사람이 다가올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도 지식을 뽐내려는 욕망도 관계를 무너뜨리는 두 개의 흉기입니다. 명예는 사람을 반목하게 만들고 지식은 사람을 다투게 만듭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우리는 50 이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생각이 관계를 가르고 그 생각이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고집도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 배우되 우기지 말고 알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투쟁이 아니라 인정화해. 장자가 전한 이 메시지는 50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받아들여질 때만 말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멈추면 됩니다. 억지로 말하려 들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지칩니다. 말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세면 물결이 일렁이듯 말도 마음을 쉽게 흔듭니다. 그러니 말은 줄이고 침묵을 키워야 합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권하려 하지 말고 앞서 나서지도 말라는 장자의 말은 50 이후의 관계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고통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고통을 키우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품은 생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면 삶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 평범함 속에 진짜의 내가 숨어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를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두 번째 반이 시작됩니다. 명예보다 덕을, 지식보다 따뜻함을, 말보다 침묵을, 고집보다 여백을, 버팀보다 비움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를 다시 찾게 됩니다. 50이 되면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넘치던 욕심이 줄어들고 못다한 후회가 문득문득 떠오르지만 그 사이에 고요하게 고개를 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 살아보고 싶다는 담백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 안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버티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익숙함이
우리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50은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정말 여긴가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떠나도 된다고, 조금씩 변해도 괜찮다고, 새로운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장자는 곤이 붕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대한 새가 되어도 곧장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람이 일기까지 기다리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변화도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멈춤도 필요합니다. 50은 그 시간을 견디고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날은 무기력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재촉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의가 눈물로 젖은 옷깃을 뒤로하고 뜻밖의 행복을 맞이했듯 우리가 겁냈던 많은 일들도 막상 넘어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보니 삶의 기적은 늘 그 너머의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이 되면 판단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에 목숨 걸다 보면 마음만 점점 좁아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있음도 있고 없음도 있고 없음의 그림자도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더 포용해야 한다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조금 넓어집니다. 왕태를 찾아갔던 수많은 이들처럼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누군가의 현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도 늙음 대신 깊어짐을 얻게 됩니다. 50의 품격은 말보다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넘치지 않게 말하고 경청으로 마음을 열고 조용히 곁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50의 덕입니다. 열자가 아내를 위해 3년 동안 밥을 지으며 삶을 다시 배웠듯 소소한 일상이 우리를 살립니다. 잘 먹고 잘 걷고 잘 쉬는 일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했던 마음을 바로 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 50의 변화는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빠르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좋은 일은 멈추어 있는 곳에 머문다고. 한번 멈추고 바라보면 비워야 할 것이 보이고 채워야 할 것도 보입니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다음으로 가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로 좋은 일이 들어옵니다. 새장 속의 꿩은 넉넉한 먹이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갇힌 새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의 새장, 명예의 새장, 과거의 새장, 미움의 새장.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해 보이지만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50 이후의 삶을 위해선 그 새장을 조용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해도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50은 그 사실을 깨닫기에 정확한 나이입니다. 과거의 길이 아니라 지금 발밑에서 새로 열리는 길을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되고 머물러도 되고 잠시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호접지몽을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나비처럼 가볍고 어떤 날은 무겁고 지친 모습입니다. 어떤 꿈을 꾸든 괜찮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고 깨고 나면 다시 나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50은 늦은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 오늘 나와 마주 앉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50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 늦어도 되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남은 길은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범준의 50에 읽는 장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올 마음의 서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